선진국으로 손꼽히게 잘 살던 일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이제 천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태풍의 지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1년 쓰나미도 정말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에 놓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제 이름은 미야모토 타카시라고 하고 45년 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지금은 부끄럽지만 한때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모든 일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도쿄에 살면서 큰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2011년의 끔찍한 지진 이후로 더 안전한 건물을 만드는 것에 집착하게 됐어요. 저는 일본을 자연의 분노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땅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흔들리고 태풍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모두가 언제든지 대규모 지진이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겉으로는 강한 척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과 동료들이 일본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한국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일 친한 친구 켄지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이 기억나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면서 한국에 뭐가 있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어떤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후에 그 답을 얻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태풍이 도쿄를 덮쳤어요. 바람은 마치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나무를 뽑아버리고 전깃줄을 쓰러뜨렸어요. 물은 거리로 넘쳐 흘렀어요.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지어진 제 아파트조차도 이 폭풍을 견딜 수 없었어요. 창문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제가 사랑하는 도시가 혼란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제 나도 내 터전을 바꾸어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회사는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고용되었어요. 그때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 팀의 일원으로 우리를 도우러 온 거였죠. 처음에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지훈과 그의 팀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긴 하루 일을 마친 후 지훈과 저녁을 함께 먹게 됐어요. 피곤하고 궁금해서 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일본을 도우러 왔어요? 한국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그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우린 이웃이잖아요. 미야모토 씨라고 그는 말했어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요. 게다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온 젊은이가 저보다 더 많은 친절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계속 함께 일하면서 지우는 단순한 동료 그 이상이 되었어요. 그는 제 친구가 되었죠. 그는 한국에 대해 기술과 도시 그리고 제에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지훈이 저를 서울에 초대했어요. 긴장되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죠. 첫날 우리는 새로운 고층 빌딩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깜짝 놀랐어요. 무거운 자재를 들어서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는 로봇들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이 로봇들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 로봇들 덕분에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많이 향상됐죠. 순간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왜 일본에는 이런 기술이 없을까?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지훈은 저를 재난예방센터로 데려갔어요. 마치 미래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벽에 실시간으로 전국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큰 스크린이 가득한 방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의 조기경보 시스템이에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지진, 쓰나미, 그리고 심각한 기상현상을 몇 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서 있었어요. 일본의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매 순간 보는 것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고 거리도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제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지우는 저를 전통 한국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바닥에 앉아서 색색이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지훈,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지훈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타카시.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편견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의 말에 마음이 좀 편해졌지만 여전히 제 과거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다음날 지우는 저를 서울 중심에 있는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가족들이 피크닉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알죠, 지훈이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과거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공통점이 정말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그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편견과 멸시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감탄이 생겼어요. 제가 지훈을 향해 돌아봤어요. 당신의 나라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기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우정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모두 나누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더 크고 밝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한국에 발을 디디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살게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네요. 서울로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든 게 낯설어요. 거리는 정말 깨끗하고 지하철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고층 건물에 있고 한강이 내려다 보여요. 매일 아침 강변 산책로에서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평화로우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제는 한국 건설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긴장했지만 모두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제 새로운 상사인 김 부장님은 저를 배려해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기까지 했어요. 타카시상, 그분이 말했어요. 여기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한때 제가 무시하던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다니 과거의 편견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넓었어요. 제 책상은 큰 창문을 마주보고 있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 온 이유, 즉 더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 배우고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늘 상기시키는 그런 풍경이에요. 점심시간에는 새로운 동료들이 저를 같이 가자고 초대했어요. 근처에 있는 한국식 바비큐를 파는 식당에 갔죠.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서 입맛이 절로 돌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모두가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제 옆에 앉은 지훈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해요.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구운 소고기 한 조각을 집어 상추에 싸서 소스를 찍어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순간 입안에서 감칠맛, 단맛,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우와, 진심으로 놀라서 말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식탁에 있던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렇게 작은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점심을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내진 고층 건물이에요. 설계를 논의하면서 제가 아직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실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가 본 적 없는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하더라고요. 전통적인 방법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정말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필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뜻밖에도 동료들이 정말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을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아이디어 교환은 상호적인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꾸만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창의적이며 친절했어요. 결국 우리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퇴근 후 지훈이 동네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게와 식당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걸었고 네온사인이 저녁 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떤가요? 지훈이 길거리 음식 가게 앞에서 멈추며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훨씬 더 좋아요.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저도 처음 일본에 재건 지원을 갔을 때 정말 긴장했어요. 한국인이 와서 도와주는 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거든요. 그의 말이 또다시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과거의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지훈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친절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전이잖아요.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은 계속 걸었고 저녁 산책을 나온 가족들,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친구들, 손을 잡고 있는 연인들이 보였어요. 이건 일본 어느 도시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요.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쿄에서의 삶,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를 떠올렸어요. 이곳에 와서야 제가 외면했던 세상을 눈뜨게 됐어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시모시? 켄지, 제가 말했어요. 나야 타카시. 이제 알 것 같아 왜 내가 한국으로 이사했는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알겠어? 켄지가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은 어때? 저는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희망에 차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교훈,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일하러 온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올 줄은 생각도 못했고 더군다나 한국을 즐기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훈과 함께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도시의 활기가 넘치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야모토 선생님 어떠세요? 지훈이 자랑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현대적인 건물들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눈에 담았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인정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울의 재난 대비 시설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이 도입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해결책들에 놀랐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최첨단 지진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지훈이 시뮬레이터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밑의 플랫폼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시뮬레이션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마치 집에서 겪었던 지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두려움 대신 저는 호기심과 결단력이 생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지훈과 저는 커피 한 잔을 하러 카페에 들렀어요. 그 카페는 현대적이고 아늑한 분위기였으며 큰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다볼 수 있었어요. 지훈 씨, 제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미야모토 선생님.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여기서 본 것들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문화 교류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며칠 동안 계속된 투어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웠어요. 우리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나누려 했어요. 우리나라 사이의 긴장 관계를 생각하면 차갑거나 적대적일 거라 예상했지만 대신 저는 따뜻함과 개방성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지훈은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테이블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지훈이 비빔밥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저는 한 입 먹어보았고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채소 밥소스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지훈은 한국에서 자라온 이야기, 그의 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미야모토 선생님, 그가 말했어요. 저는 항상 일본을 존경해 왔어요. 일본의 기술 문화. 우리가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기에 진심으로 일본을 존경하는 한국의 젊은이가 있는데 저는 그의 나라를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지훈 씨,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단지 서울을 안내해준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에 대해요. 그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기뻐요, 미야모토 선생님. 친구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생각을 비웃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지훈은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서울은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제가 서울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새 남산타워 아래에 서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마치 도쿄의 스카이라인과 견줄만한 빛나는 불빛들과 높은 빌딩들로 가득했어요.
지우는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가 보이는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때, 다카시? 지훈이 물었어요. 저는 머리를 저으며 여전히 그 장관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라고 인정했어요.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일 줄은 몰랐어.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 서울에 오는 사람들이 다들 놀라지. 자,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 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한국에 대한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자발적으로 서울을 방문할 거라고. 누가 말했으면 아마 그 사람 얼굴에 대고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당하게 판단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더욱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지우는 여러 랜드마크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중요성을 설명해줬어요. 저는 서울의 풍부한 역사와 빠른 발전에 놀라며 귀를 기울였어요. 있잖아, 지훈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아. 우리 두 나라 모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열심히 재건하고 성장해왔지. 저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재난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서야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완화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인 최첨단 연구시설을 방문했어요.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는 방법들도 있었죠. 어느 오후에는 지진과 태풍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그 단지의 수석 엔지니어인 민서라는 여성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재난들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여기에 반영했어요. 민서가 설명했어요. 이 건물은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공기 역학적인 설계 덕분에 태풍 같은 강풍에도 잘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이며 정신적으로 메모를 했어요. 여기서 배운 아이디어들이 도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지를 둘러보면서 그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링을 과소평가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후회가 밀려왔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지우는 저를 전통 한국식 바비큐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그릴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편안한 배경음을 만들어줬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훈이 제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했었어 라고 인정했어요. 한국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기술, 인프라, 사람들 모든 게 눈을 뜨게 해줬어. 지훈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을 깨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 과거의 편견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지훈은 판단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통찰을 제공해줬어요. 그 덕분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있잖아,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일하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지 알게 됐어.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그 정신이야, 다카시. 우리 두 나라 모두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걸 결합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봐. 식당을 나서면서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저에게 도쿄를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보였어요. 우리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워가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진실을 말할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이제는 오래된 편견을 버리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미야모토 선생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더 크고 밝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여행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서울은 놀라웠어요. 건물들, 기술, 재난 대비 방식 마이너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발전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였어요. 우리 나라들 사이에 나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본 것들과 배운 것들을 멈출 수 없이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은 우리의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일본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강점과 아이디어를 가진 이웃이었어요.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일본과 한국 회사들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한국을 칭찬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바꾼 건 단지 태풍이 아니었어요. 지훈을 만나고 한국을 방문하고 제 편견을 넘어서는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저는 단지 폭풍 후 복구를 도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제 전체 세계관을 다시 구축하게 되었어요. 이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 단지 일본의 건물들만 보이지 않아요.
일본과 한국이 서로 배워가며 함께 강해지는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제가 눈을 뜨고 한국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막 이 활기찬 도시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떠나려니 슬펐고 배운 것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렘도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지우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고 악수했어요. 기억해, 다카시, 언제든 여기에 오면 환영이야. 어쩌면 다음번엔 내가 도쿄로 너를 보러 갈지도 몰라. 저는 미소 지으며 이번 여행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친구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좋겠다, 지훈. 모든 것에 고마워.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음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오래된 편견의 무게가 사라지고 대신 흥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배운 것들을 전하는 게 너무 기대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단 며칠 만에 제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편견들이 제가 만든 새로운 연결들과 배운 것들 앞에서 이제는 작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일본에서 한국의 혁신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서 흥분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 배우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두 나라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너무나도 컸어요. 오랜만에 저는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저를 일본으로 데려가는 동안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모두 나누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여행이 단지 한국에 대한 제 시각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자신도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편견에 찬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우정,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새로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었어요. 서울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건물들과 첨단 기술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를 변화시킨 것은 제가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서울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아마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잘 협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서울에서 본 혁신적인 건축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 분야에서 그렇게 앞서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진을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하니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타카시, 나 한국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하루는 동료인 히로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음 프로젝트에서 한국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을 들으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바라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마이너스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 직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나니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건축 잡지에 기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내진 설계 건물들, 효율적인 도시계획, 그리고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썼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어요. 제가 한국을 칭찬한다고 해서 글을 무시하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의 건설 산업에 대해 공학과 학생들에게 강연해달라고 초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강연 당일 저는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교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서울 여행과 인상 깊었던 건물들, 그리고 만난 친절한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지루해하거나 회의적인 표정이었는데 더 많은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사진을 보여주자 점점 더 몰입하는 게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더 알고 싶어하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야모토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에 가보고 싶었지만 양국 간의 긴장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내년 여름에 한국 여행을 계획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제 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있었던 거죠.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더 많은 강연을 하고 더 많은 기사를 썼어요. 심지어 한국과 일본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한국 건설 회사와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희 엔지니어 몇 명을 서울에 보내고 그들은 그들의 엔지니어들을 도쿄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어느 날 퇴근하던 중 사장님과 마주쳤어요.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순간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걱정이 되었어요. 타카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네가 해온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싶어. 우리 회사에 진짜 변화를 가져왔어. 한국 파트너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 가슴 깊이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어요. 저의 모든 노력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몇 달 만에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얕잡아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두 나라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해준 한국인 엔지니어 지훈이 생각났어요. 그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도쿄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았지만 모든 작은 걸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작은 걸음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밟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자연재해와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에 이렇게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이야. 가끔은 가장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저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오겠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 몫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건 정말 미소 지을 만한 일이었죠.